안녕하세요. 네, 환경보건 자료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의 김성균 교수입니다. 네, 오늘은 회계 분석에 관련된 이 내용을 좀 이어가 보겠는데요. 매개 분석, 조절 분석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역시 이 내용도 굉장히 양이 많고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 짧은 영상에서는 이, 이 모델이 어떠한 배경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핵심적인 부분들, 개론적인 부분들을 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이것을 맛보기만 할 것이냐,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데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것들이 이 영상을 준비한 취지이니까 잘 따라 보시고 실제로 여러분들 논문을 작성할 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건부 과정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매개 분석 또는 조절 분석 또는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립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매개의 효과는 무엇이냐? 영어로 미디에이션인데요. 미디에이션 이펙트 어널리시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에 있는 이 그림을 봐주세요. MT 칼스에서 데이터를 갖고 왔을 때 활용을 여러 번 했으니까 기억하시죠? 종속 변수를 연비로 놓겠습니다. 마일 퍼 갤런입니다. 예, 한번 그 연료 1갤런으로 몇 마일 가느냐에 대한 얘기죠. 연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있죠.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연비는 떨어지죠, 당연히. 차가 무거울수록 역시 떨어집니다. 그리고 배기량과 차체의 무게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요 연비를 배기량으로 설명하는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 유의한 선형 모델을 구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배기량 갖고서 MPG를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까지 마친다면 뭐 여러분의 목적이 그거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 그건 겉으로 보이는 현상적인 거죠. 왜 그런 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런 개념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배기량 자체가 연비를 감소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냐 아니면 배기량 자체보다는 배기량은 무게랑 관련이 있고 그 무게로 인해서 실제로 연비가 떨어지는 것이냐, 즉 이 겉보기 효과를 C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C는 여기서 회귀계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미는 사실상 얘와 얘 사이에 어떠한 강력한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사실상은 겉으로는 배기량이지만 실제로는 무게 때문에 연비가 저하되는 것에 의한 효과 때문에 결과적으로 얘랑 관련이 있어 보이는 것이 이런 관계를 거쳐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무게가 연비에 대한 원인적인 팩터가 되는 것이죠. 당연히 C는 여기보단 적은 기여를 할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매개 효과에 대한 분석을 말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엔 C가 요 구별하기 위해서 C'으로 썼습니다. C'은 C보다 클까 작을까요? 작죠. 왜냐하면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그럼 작아진 만큼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무게에서 비롯되는 것이죠. 얘를 직접 효과라고 말을 하고 나머지는 간접 효과겠죠. 간접 효과는 수치적으로는 A 곱하기 B로 표현합니다. 자, 이것이 매개 효과의 전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를 X로 놓고 여기를 Y로 놓는다고 한다면 설명 변수, 종속 변수 놓고 논다면 이 둘만 생각할 때 결과는 그 회귀계수는 토탈 이펙트라고 볼 수 있다면 이렇게 삼각형으로 개념도를 만들었지만 요때는 요것을 요 C'을 직접 효과 A 곱하기 B를 간접 효과로 볼 수 있습니다. A 곱하기 B 왜 곱해야 되느냐? 예, 지금은 수치적으로만 이해하십시오. 그냥 그 무게에 의한 효과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뜯어서 보겠습니다. 이 개념을 1980년대 베런과 케니가 제안을 했습니다.
미디에이션 어널리시스라고 하는데, 일단 이 배기량과 연비 사이에는 유의한 관계에 있다. 그런데 실제로 배기량은 무게랑 관련이 있었던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연비를 얘기할 때 이 두 개를 모두 보정했을 때 효과를 보면 이 겉보기 효과에 비해서 실제 돌아가는 스토리를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배기량과 연비 사이에 유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무게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이분들은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현실 세계에서 볼 때 이게 꼭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을 얘기할 수 있느냐? 여기에 유의하지 않아도 다른 관계로 인해서 설명될 수 있는 경우는 있다는 것입니다. 배기량과 연비가 음의 상관계고 무게와 연비도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얘는 양의 상관관계고 근데 얘와 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면은 실제로 여기서는 유의하게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필요한 조건은 아니다. 생각하십시오. 이 조건은 이 둘 사이에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배기량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만 된 것처럼 보이지만 무게 때문이었다. 이 둘 관계는 되게 유의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겉보기 토탈 이펙트가 있는데 만약에 무게가 정말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한다면 모를까 정말 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라고 한다면은 이 연비를 설명한 이 두 개를 보정한다고 보더라도 얘는 거의 유의하지 않겠죠. 아무리 기여를 안 하겠죠. 거의 0이라고 한다면 C와 C'은 같을 것입니다. 즉 AB가 0이다라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이 바로 미디에이션 어널리시스에서의 가설 검증입니다.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은 얘는 뭐 매개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실제로 C라고 생각했었는데 C가 아니라 이 매개 효과가 전부였다 라고 한다면 얘는 완전 매개입니다. 즉 C'이 제로라고 한다면 완전 매개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 중간에 있다면 부분 매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 보겠습니다. 이따가 말로 한번 해보겠지만 자, MPG를 배기량으로 설명하는 것 유의합니다. 앞에서 했었죠. 그리고 요 관계에 해당되는 것이죠. 타체의 무게와 배기량도 양의 상관관계 뿐만 아니라 식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리니어 식으로. 자, 이번에는 이쪽입니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두 요인을 같이 고려해서 본다면 그쵸? 이 무게는 중요한 팩터였지만 배기량은 P-value가 0.05보다 커졌습니다. 자, 말로 한다면은 무게를 보정했더니 배기량은 더 이상 유의하지 않게 된 것이죠.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차량 무게는 배기량과 연비의 그 관계를 완전 매개하고 있다. 이건 거의 0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니까요. 배기량 때문이 아니라 무게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때 C'과 C가 같은 것이 아니죠. 그러면 간접효과가 얼마입니까? 라고 본다면 여기서 말하는 A 곱하기 B 요거 곱하기 요거 자, ABC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 그려 놓으십시오. 요거 관계가 A 요거 관계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라고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그래서 여기서 미디에이터, 그러니까 무게를 미디에이터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매개, 매개자죠, 매개자. 그래서 간접효과는 이 두 개를 곱한 것과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곱하기 요거랑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중요한 거는 A 곱하기 B에 해당되는 것, 간접효과를 말했는데 이것이 0이냐 아니냐를 검증하는 것이 이 매개 분석에서 가설 검증하는 것인데 이렇게 다단계로 회귀 분석을 하는 것 자체로서는 AB가 0이다라는 가설 검증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걸 하게 해주는 패키지 또 펑션이 있는데 멀티레벨 패키지 안에 있는 소벨 펑션을 이용한다면 우리가 소벨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소벨은 사람이긴 한데 얘를 수행하면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프리딕터는 X죠. X. 미디에이터는 무게죠. 그 다음에 Y는 면비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써주고 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컴퓨터는 이런 관계를 인지하고 앞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해서 가설 검증을 합니다.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앞에서 했었던 이런 개념대로 분석을 합니다. 실제로 프리딕터와 요 C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봅니다. C에 관련된 얘기에서 하고 그 다음에 요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 관계 여기죠. 요 관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실제로 요 두 개를 다 고려했을 때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간접 효과가 이만큼 나왔는데 이것이 유의하냐 아니냐를 따져보려고 한다면은 이거 갖고서 우리가 해볼 수가 있죠. G밸류가 있으니까는 통계책 뒤에 있는 표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R로도 할 수 있습니다. 이 R로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요 패키지를 한번 내려받아서 요걸 그대로 실행시키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요. 소벨 테스트 하기 위해서는 멀티 레벨이 필요하고요. 요 위에 있는 4, 5번 라인을 실행시키게 된다면 프로세스 R이라는 것이 설치가 되는데 그것도 나중에 필요할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라반도 프로세스 R에 필요한 것인데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미디에이션 테스트라는 것도 이따가 필요합니다. 소벨 테스트만 해도 되지만 다양한 옵션을 여러분께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미리 설치를 하시고요. 제가 금방 보여드렸던 것들을 해보겠습니다. empty cars를 이용해서 그만큼 보여드렸던 것들을 가운데에서 토탈 이펙트, 즉 요 두 개만 있는 C에 해당되는 것들, 그 다음에 미디에이터에 관련된 얘기를 A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B에 해당되는 쪽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두 메인 이펙트와 미디에이터를 같이 집어넣고 한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멀티 레벨 소벨에다가 집어넣어서 하나씩 얘기한다면 되는 것이죠. 일단은 제가 이렇게 각각에 대한 fit 스테이터스를 해서 실행시키면은 이렇게 결과 나오는 것들이 아까 파워포인트에서 보인 거랑 같습니다. 소벨 테스트를 할 때는 요 각각에 대한 데이터에 있는 요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들을 각각 지정을 해줘야겠죠. 어떤 것이 X고 어떤 것이 미디에이터고 어떤 것이 Y인지. 그래서 돌려서 집어넣고 프린트하면은 아까 파워포인트를 한 거랑 같게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그 Z 값이 얼마만큼 큰 것이냐, 이것이 유의하냐를 알아보려면은 통계책 찾아봐도 되지만 R에서는 p놈이라는 함수 이용하면 되죠. 예. 이 좌우 대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absolute 펑션을 이용해서 써주고 0.05니까 자 그러면 p 밸류는 0.0055 정도 나옵니다. 굉장히 대단히 유의한 거죠. 이게 뭐에 대한 가설 검증일까요? 그렇죠? 간접 효과가 0이다라는 가설 기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간접 효과가 있다. 매우 있다. 여기서 완전 매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미디에이션 분석을 하고 있는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거 말고도 우리가 미디에이션이라는 패키지 안에 mediate라는 펑션이 또 있습니다. 그거를 쓰는 요령을 지금 또 설명드릴 텐데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각각에 대한 회귀 분석을 각각을 하는 것들을 보여드려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요 함수를 구성시킬 때는 그 각각에 대한 그 lm 펑션을 돌린 아웃풋들을 각각 지정을 해줍니다. 미디에이션에 관련된 것, 그 다음에 y는 둘 다 있죠. 에 관련된 것들 해주고 누가 메인 이펙트로서 x냐, 누가 미디에이터냐에 대한 것들을 그 데이터셋에 있는 변수명을 그대로 다운표를 따서 지정을 해주고 돌립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얘는 bootstrap 방법을 씁니다. 비모스적인 방법인데 분포에 좀 자유롭죠. 왜냐하면 썰 테스트가 샘플 사이즈가 커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설 검증을 하는 데서 Z스코어 기반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규성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것에서 보수잡은 굉장히 자유롭게 할 수가 있어서
많이 쓰입니다. 또 파워도 높고요. 아무튼 실행해서 돌리게 된다면은 이런 아웃풋이 나옵니다. 이 가운데에서 ACME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간접 효과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약자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간접 효과가 A 곱하기 B에 해당된다고 했죠? 요만큼입니다. 유의합니다. ADE는 직접 효과에 대한 것입니다. 직접 효과는 이거죠. C'에 해당되는 것이죠. 예, 직접 효과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소벨이랑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나왔고, 소벨에서는 얘가 유해하냐 아니냐에 대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좀 더 다양한 얘기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토탈 이펙트가 있는데, 토탈 이펙트는 이건 직접 효과고, 이 둘만 있다고 했을 때 어디 갔습니까? 그림으로 볼 때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이 둘만 있다고 했을 때 의 효과, 겉보기 효과죠. C 프라임. 그거에 비해서 그런 효과 중에서 간접 효과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만큼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고. 이 둘만 있다라고 했을 때에 대한 토탈 이펙트가 있을 때 그 가운데서 실제로 간접 효과가 얼마나 차지하느냐. 요 퍼센트가 크면 클수록 완전 매개에 가까워진 것이죠. 완전 매개에 대한 것을 수치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까 C가 U에 있었지만 C 프라임이 P-밸류로는 유의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0.06 나왔었죠. 제가 일단 그 가설을 간접 효과가 유의하게 나와서 얘기는 했지만 그래서 요 부분이 미디에이션 부분이 유의하게 나왔고 프리딕터에 관련된 부분들은 미약하게 나와서 제가 이 부분은 뭐 거의 뭐 슬로우를 0으로 놓고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지만 P-밸류가 마지널하지 않습니까? 유의성이. 그래서 완전 매개라고 하는 것이 찜찜하죠. 근데 부스트랩 방법으로 여러 번 트라이를 해봤을 때 그 결과적으로 본다면은 토탈 이펙트 가운데에서 이 두 개만 있다고 하는 것에서 유의하게 보였는데 실제로 그 가운데에서 간접 효과가 거의 60% 가까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그 미디에이트 펑션이 훨씬 요즘에는 더 많이 쓰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각각에 대한 펑션을 LM으로 돌리고 거기에 대한 것들만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변수명 찍어주고 그 다음에 요 각각에 대한 리니어 펑션을 구축한 다음에 모델 구축한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아웃풋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M이니까요. 이 부분은 여기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Y니까 여기 경우에는 이 두 개를 다 집어넣고 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다. 이거 말고 또 한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는데요. 프로세스 R에 대한 얘기입니다. 프로세스 R 패키지 안에는 좀 더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프로세스 R이라고 하는 것은 문건웅 교수님이라고 계십니다. 그분이 만든 문북이라고 하는 패키지 만든 분인데 이분이 SEM은 구조방정식입니다. 스트럭처 이퀘이션 모델인데 구조방정식이 라반이라는 패키지에서 아래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쓰기가 이렇게 아주 쉬운 펑션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일이 그 구조들을 다 지정을 해줘야 되는데 좀 편하게 쓸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포인트는 뭐냐면 구조방정식으로 이러한 간접 효과를 추정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정교한 모델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릴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서 각각에 해당되는 부분들에서 X는 무엇이고 미디에이트는 무엇이고 Y는 무엇인지 지정을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3자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렇게 트리플 이퀘이션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X는 뭐, M은 뭐, Y는 뭐라고 한다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게끔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그림을 보여줘라 라면 주어 컨셉 하면 이렇게 이 그림이 실제로 프린트가 됩니다. 실제로는 훨씬 복잡한 그 펑션을 우리가 짜야 돼요. 구조반 형식을 짜야 됩니다. 모델을. 그게 이제 보고 싶으면 cat이라는 펑션을 이용하면 그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원래는 라반 패키지 안에는 SEM에서 그걸 일일이 다 손으로 짰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게 고약하니까 훨씬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도우미 패키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짜면은 어, 이 구조방정식 펑션에다가 집어넣으면 됩니다. SEM 펑션에다가 나는 이 모델을 쓸래. 데이터셋은 이거야. 그 다음에 부트스트래핑 방법으로 모델을 돌려서 결과를 보여주시오 라고 한다면 이렇게 나옵니다. 앞에서 우리가 그 mediate이라는 펑션을 이용해서 나온 결과가 여기 있는데, 각각에 대응하는 것을 본다면 이것이 간접 효과고요. 수정치는 마이너스 0.023 정도 나왔죠. 거의 비슷합니다. 직접 효과는 여기 있습니다. 마이너스 0.017, 예, 반올림 거의 같죠. 그 다음에 토탈 이펙트, 그 다음에 그 토탈에서 간접이 차지하는 분율 다 나오는데, 이 모델의 장점은 뭐냐면 훨씬 더 복잡한, 더욱 정교한 것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제가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면은 그냥 책도 있으니까는 R을 이용한 조건부 과정 분석이라는 책도 우리말책으로 나왔으니까 참조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보시면은 연비는 웨이트로 인해서 감소함을 통계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그 미디에이션 분석인데요. R로 이미 돌리는 것을 다 보여드려서 제가 뭐 다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그걸 재현해 보고자 하시는 분은 제가 R 스크립을 ETL에 올릴 테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있습니다. 특히 프로세스 R로 하면은 되게 재미있게 됩니다. 빨리 한번 결과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에이션 돌리려고 한다면은 요거 필요하다고 했었죠. 요거 돌리고 미디에이션을 아까 했으니까는 프로세스 R만 해본다면요. 요 레이블 정하는 겁니다. 요거는 전혀 모델이 아닌데 이렇게 지정만 해주는 겁니다. X가 뭐고 M이 뭐고 Y가 뭔지. 그 다음에 프로세스 R이라고 하는 것들은 복잡한 함수를 손으로 짤 필요를 없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원래는 라반 패키지 안에 있는 SEM을 하려면 다 써줘야 돼요. 근데 자동으로 할 수 있게끔 해준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모델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는지 그려줘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는 거죠. 네, ABC를 표시하다고 한다면 이렇게 나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라반을 돌린다 라고 한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했다 친다면 결과가 나오는 거겠죠. 조금 보시는 요 아웃풋이 나옵니다. 자, 이어서 그냥 계속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조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조절 분석은 뭐냐? 조절 분석은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같은 empty class 데이터 셋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비를 추정하고 싶어요. 여러분들 찝차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몇 번 사례를 들었지만 찝차는 힘이 좋죠. 힘이 좋다는 것은 이제 마력이 크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찝차들은 무게가 또 나갑니다. 힘이 좋은 차들이 연비가 되게 안 좋아요. 금방 그 가스를 채워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자, 마력이 연비에 영향을 줄까? 힘이 좋은 것들은 연비가 겉보기로 볼 때는 연비가 좋은 차는 마력이 더 안 좋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 자, 그게 요 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차량의 무게는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 것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풀려고 한다면 이런 식을 이용해서 풀 수가 있죠. 그렇죠? 통상 우리가 앞에 세워왔던 거가 일반적인 오디너리 리스크에서 볼 때 MPG를 추정함에 있어서 이거와 얘의 인터랙션을 집어넣고 돌려보면은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썼지만 얘가 메인 이펙트고 무게가 어떤 식으로 관여하는지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집어넣고 이것이 증가하면 얘는 떨어지고
이것 진감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양자 간의 인터랙션이 있다면은 어떨까? 어, 차량의 무게가 증가하는 것 하면 할수록 효율은 떨어지겠지만 이거를 돌리면 이렇게 모델이 나오죠. 인터랙션 턴 유효했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해봤었죠. 각각의 상황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연속적으로 우리가 모든 그 가능한 조합의 웨이트를 생각할 수가 있지만 몇 개만 대표 선수를 뽑자면 웨이트가 2200톤인 경우 2200 킬로 파운드인 경우가 되겠죠. 미국 데이터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렇게 좀 더 무거운 경우, 그 다음 무거운 경우 생각한다면 연비와 마력의 그런 경향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경우에는 원래 MPG가 별로 안 좋아요. 그리고 마력이랑 별로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조금 가벼운 차들의 경우에는 마력과 이 연비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는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건 이미 우리가 앞전 시간들에서 해왔었던 분석입니다. 이런 식의 분석을 우리는 조절 분석이라고 말합니다. Regulator Effect라고 말하는데 굳이 Regulator 쓴 이유는 뭐냐면 이 양자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얘가 중간에 드러났다 놨다 하는 거죠. 그것을 그림으로 이렇게 개념적으로 표현했지만 실제 통계 분석을 할 때는 메인 이펙트 넣고 얘도 메인 이펙트처럼 들어가고 인터랙션을 텀을 놔서 얘가 유의한지 보는 것이죠. 만약 유의하지 않다면 얘는 이렇게 나란한 평행한 그런 관계에 있겠죠. 그것도 레귤레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쁜 그림을 그린 것은 제가 이전 시간에 한 차례 소개만 해줬던 GG 프리딕트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레귤레이터는 그렇게 쓸 수가 있는데 뭐 앞에 있는 미디에이터에 비해서 좀 익숙하죠. 이번에는 두 개를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절 매개 효과. 매개 효과도 있는데 조절 효과가 같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앞에서 우리가 이 삼각형 생각해 보겠습니다. 배기량과 연비 관련되어 있는 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사실 배기량이 아니라 무게 때문이라는 걸 알겠어요. 이 상황에서 자동 변속기 차량이 있고 수동 변속기 차량이 있어요. 그 두 개가 다를까? 같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변속기의 유형이 오토매틱이면 1, 오토매틱이 아니면 매뉴얼이면 0으로 코딩한 겁니다. 이 변속기의 유형이 차량의 무게가 배기량과 연비 사이에서의 그런 어떤 매개 효과를 가져온 데 있어서 변속기 유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그걸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하는 방식을 앞에서 설명드렸던 미디에이트 펑션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이거는 이제 개념을 이해하시기 편하게 한 겁니다. 화살표가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여기도 갈 수 있는데 나는 개념적으로 볼 때 이 화살표가 어느 한 곳에만 가게끔 하는 그런 거를 해볼 수 있겠죠. 이 경우는 지금 일단 3개 다 가능을 했습니다. 화살표가 가면은 우리가 앞에서 말했을 때 화살표가 가면은 이런 식으로 메인 이펙트 얘네들의 인텍션이 요리로 향하게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던 것을 생각한다면 화살표가 가면 화살표가 고착하는 곳에 메인 이펙트랑 인텍션 턴이 같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이 그림은 이렇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여기 중간에 간다라고 하는 것들을 본다면은 어떻게 바뀌는지 이제 아시겠죠? 얘 각각 가고 얘 두 개의 인터액션 텀이 갑니다. 여기로 간다면은 얘와 얘 각각 메인으로 가고 얘 두 개의 인터액션 텀이 갑니다. 이 경우에는 얘와 얘가 가고 이 두 개의 죄송합니다. 얘와 얘가 가야 되는데 얘 이미 갔잖아요. 그렇죠? 두 번 쓸 필요는 없는 거죠. 그다음에 얘와 얘의 인터액션 텀이 가는 거죠. 그렇죠? 예. 자, 이런 관계 생각을 하시고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자, 이번에는 제가 앞에 있는 bit m이라는 거랑 구별하기 위해서 일단 제가 1이라고 숫자는 붙였지만 뭐 이렇게 뭐라고 쓰면 상관없습니다. 미디에이터랑 관련되어 있는 이런 조절 매개 효과를 쓰려고 한다면은
미디에이터와 배기량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얘가 종속 변수로 놓고 쓰면 되죠. 화살표가 오는 방향으로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쓰고 이 두 개를 메인 이펙트 삼아가지고 쓰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여기는 화살표를 다 표현할 수가 있어요. 좋습니다.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미디에이션 패키지 안에는 미디에이터를 써서 똑같이 앞에랑 같습니다. 미디에이터에 관련된 부분은 그 아웃풋을 쓰고 최종 종속 변수에 해당되는 것은 그거 해당되는 걸 쓰고 누가 메인 이펙트로서의 X고 누가 미디에이터로서 M인지 쓰면 됩니다. 단 하나 추가된 게 있죠. 조절 효과에 해당되는 것들. 조절 효과는 여기서 이제 변속기지 않습니까? 변속기의 경우에는 이것이 0인 경우도 있고 1인 경우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코베리시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써줍니다. 그렇게 하고서 돌리면은 얘는 변속기가 0일 때, 즉 수동 변속기일 때 상황을, 그 다음에 얘는 자동 변속기일 때 상황에 대한 것들을 미디에이션 분석을 해줍니다. 결과가 이렇게 나와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죠. 얘는 수동 변속기일 때, 자동 변속기일 때 나왔습니다. 보신다면 간접 효과가 있는가 봤는데 간접 효과가 지금 매뉴얼일 때 있죠. 아니 자동일 때 있죠. 오토매틱일 때 간접 효과가 크더라. 오토매틱일 때는 무게로 인해서 가는 쪽에 있어서 더 이 간접 효과가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동의 경우에는 그것이 크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간접 효과가 여기서 발생했는데 이 차이는 얼마나 유의한 것일까? 즉 자동 변속기 유형에 따라서 간접 효과가 차이가 있다고 이제 알았는데 차이가 있는 것을 알았는데 이게 얼마나 유의한 것인지 알려면 여기에 대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테스트는 부분이 자, 이 앞에 있는 두 개를 그대로 카피해서 여기다 옮겨놨고요. 미디에이션 앤 패키지 안에 테스트.점 모듈레이티드 메디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테스트.모드메드를 쓰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일 때, 1일 때 각각에 대해서 요 아웃풋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앞에랑 조금 다르게 꾸며진 것을 아시겠죠? 이 부분을 이렇게 표시해서 돌리면 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데 간접 효과에 관련된 AM이 0일 때, 1일 때 상황들 비교해 본다면 유의합니다. 그래서 간접 효과는 유의하고 차이가 통계적 유의하에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즉 여기서의 p-value가 여기서 같지 않죠. 이거는 이 두 간접 효과의 차이가 얼마만큼 차이가 없다는 규모가를 기각한 거니까 직접 효과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우리가 말로 얘기할 때는 이렇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설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설명 안 드렸지만 그러면은 이 변속기는 0일로 표시됐는데 0일을 우리가 벡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연속 변수처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될까? 훨씬 더 복잡한 0일이 아니라 다양한 연속 변수일 때 어떻게 하느냐? 그거는 이제 우리가 그것도 나눠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평균보다 높게 작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 요 아래에 제가 써놨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따라서 가보십시오. 가보시고 궁금한 사항들은 본 수업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